현재로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효종 때 실시했던 북벌론의 진위 여부를 떠나 흔히 북벌하면 상전도에서 받은 치욕을 씻고 병자호란 이후 땅에 떨어진 권위와 성리학적 질서를 회복해서 지배층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부 결속용 정치운동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북벌이란 이름의 이런 보여주기식 쇼는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판단과 효종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선이 북벌이라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포기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조금 더 복잡하면서 흥미로운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 시기부터 조선이 청나라의 정세에 관해 우려하던 것은 바로 오랑캐운세 백년설과 연고탑 폐기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효종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숙종 때는 물론 더 이후인 영조 때까지 100년이 넘게 논의되었던 실존하는 조선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 조선 후기 최대의 떡밥이었죠. 청나라의 퇴각 루트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왜 만주족들이 패망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조선의 위협으로 여겨졌냐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조선의 북방 지역을 통과할 것이고 그로 인해 약탈이 이루어져 이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숙종 17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걱정이 잘 나타나 있죠. 병조판서 민종도가 만나길 청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은 근년에 북변에서 기양 살았으므로 모든 일을 잘 압니다. 심양은 몽고, 여진 지방과 서로 있다하므로 공박한 데를 당하여 영모탑으로 들어가려 하여도 돌아갈 길이 막히면 그 형세가 반드시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될 것인데 만일에 급한 변이 생겨서 양덕, 맹산 등에서부터 가득차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쌓아둔 곡식을 먹는다면 장차 어떻게 깨야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묘당의 신하들과 치밀한 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하겠다 하였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루트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만주를 가로질러가는 최단 루트 대신 굳이 남쪽으로 우회하여 조선의 산악지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 적어도 숙종 시기부터는 조선의 강력이 압록강 이남이 아니라 압록강의 서쪽, 그러니까 유동지역의 일부까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봐야 청나라의 후퇴로에 조선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당시의 우려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는 추정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이땐 이미 청나라의 내전 상황인 삼번의 난과 대만에서 저항하던 마지막 명나라의 잔존 세력인 정성공일파가 진압당한 지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장성기를 구가하던 강희 상식년이었죠. 바로 이 점이 연고탑 폐기설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전성기를 누리던 청나라가 도대체 누구한테 멸망당한다는 걸까요? 조선은 그 대상을 한족이 아니라 몽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운이 좋아 오랑캐가 중국을 차지했지만 오래 못 가 그 운이 닿을 것이란 호음불백령 관념이 작용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청나라 만주족들은 몽골처럼 자신들의 고향인 만주, 특히 발원지인 연고탑으로 돌아갈 거라 예상한 겁니다. 다만 당시 조선인들은 물론 청나라 사람들 역시 혼동했기 때문에 연고탑의 정확한 위치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력한 후보지는 건주여진의 근거지인 호토알라이거나 동해여진 지역의 해림과 영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탑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한 지역을 뜻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나라가 패망하여 돌아갈 때 기양길 직행로는 다시 중국을 차지한 몽골이 가로막을 것이고 이로 인해 만주족은 우회하여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와 함경도를 돌아 귀양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황당해 보이는 이 추측은 나름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중국 정세에 대한 오판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오는 사신들을 보고는 청나라에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했고 국내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내우외환에 시달려 만국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것인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리학적 관점으로 왜곡한 탓도 있지만 청나라를 통해 전해 듣는 간접 정보의 한계성도 작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복속되지 않고 갈등을 반복하는 마지막 정복 상대인 몽골에게 과도한 경계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선이 이런 오판을 하게 된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을 알고 보면 단순히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368년 원나라가 쫓겨난 이후에도 몽골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력은 바로 오이라트였습니다. 이들은 한때 분열된 몽골 사회를 재통합했고 심지어는 명나라로 쳐들어가 황제를 생포해 유세를 떨칠 정도로 막강했죠. 특히 이 사건은 조선에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청나라가 세워진 이후엔 오이라트의 일파인 초로스가 현재의 신장 유구르 자치구에서 세력을 키워 중가르 제국을 수립해 청나라와 대립한 것도 큰 충격을 끼쳤습니다. 거기다 1673년에 3번의 난이 일어났고 1675년엔 차르의 브루니 반란으로 중국 내부는 물론 요동지역까지 반청 운동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1670년대 말 서쪽의 중가르가 청나라를 약탈했고 1688년엔 청나라에게 압박을 받던 하라가 중가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결국 중가르와 청나라 간의 전쟁으로 발전했었죠.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청나라의 국내외적인 정세는 분명 위험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청나라는 조선이 보기엔 오해를 할 만한 행동도 많이 했었는데요. 조선이 걱정하고 있는 청나라의 퇴각로에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현지 답사를 실시했고 지도를 빨리 만들라고 닥달을 한 것이죠. 피국에서 이자하여 장차 내년 봄에 대신 대여섯 명을 차견하여 장백산 이남지방의 지형을 둘러보려고 하므로 그럴 것 없이 우리나라에 분부하여 관원을 위임하여서 살펴보고 그림으로 그려서 주문하도록 한다면 매우 쉽고도 편리할 일입니다. 무엇하러 번거롭게 사자를 대여섯 명이나 보내어 외국의 강토를 두루다니면서 험조를 지나가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서쪽에 심각한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토용상굴의 개책을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전의 수도인 심영성을 수축하고 재물을 연고탑으로 보내 미래를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 때문에 승정원일기에선 이를 두고 언젠가 청이 패망할 때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한다 여겨 조선 역시 경각심을 갖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기록하였죠. 심지어 영조 6년인 1730년에는 연고탑 폐기설에서 더 나아간 어두운 예상까지 등장했는데요. 청이 중국에서 쫓겨날 때 근거지인 연고탑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만약 그렇게 되면 오갈 데 없는 오랑캐 만주족들은 반드시 조선으로 쳐들어와 땅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전망한 겁니다. 현재 북경의 시에는 현저히 복망의 징조가 있고 저들이 비록 복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북경을 잃는다면 반드시 본토로 돌아갈 것인데 심양은 우리 평안도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안도 전체가 앞으로 버린 땅이 될지도 모르니 이는 첫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또 연고탑의 장군이 배반하지 않을 것도 기필할 수가 없으니 연고탑의 장군이 만약 배반한다면 북경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연고탑으로 물러설 수도 없으니 그럴 경우 그 형세가 반드시 우리 육진으로 오게 될 터이니 이것이 둘째 걱정입니다. 만일 육진에 의거하여 오래 머무를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나라 형세는 앞으로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걱정입니다. 한가하고 고사할 때 마땅히 승삼을 마련할 도리를 강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 후기 최대의 떡밥이었던 호응불백령과 연고탑 폐기설은 이런 식으로 중가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18세기 중반까지 조선에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국제정세를 살피고 긴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수할 힘이 없는 조선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가설은 조선에게 정신승리와 복수를 포기할 합리화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정신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대비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청나라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조선은 변방의 군량과 무기 그리고 봉수로 등을 정비했고 산성을 수리했으며 국경 인근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곳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전쟁 준비는 당연히 민심 위반을 불러왔는데요. 군비 확충을 위한 노역과 세금의 증가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이런 식의 부족한 대비로는 청나라를 막지 못할 것이며 결국 북방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빼앗기게 될 거라며 걱정만 거듭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중국 점령이 돼 청나라는 계속해서 국내 외적으로 위협을 받았고 조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골의 위협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 청나라가 못 버티고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 연고탑 폐기설은 이런 배경에서 도출된 결론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1630년대부터 몽골은 정차 쇠퇴해 하나하나 청나라에 복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연고탑 폐기설은 오랑캐혼세 백년설에 근거한 숙명론과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
그리고 만주지리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이 모두 이 떡밥에 낚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만약 이 가설이 현실화되어도 만주족들이 연고탑으로 돌아가는 최단 루트는 조선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죠.